네. 자, 지금 이거는 경과 시간. 경과 시간에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서술되는 거야. 그러니까, 빵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쯤 지났다. 그러면 이게 3시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야. 그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 예를 들어 놀이터 갔어요. 지금 문제집이니까 이제 학습 효과를 위해서 도서관. 도서관. 평상시에 갈 일이 없지만 이제 갔다고 치고 이제 가면 이게 3km야. 그럼 집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이게 점점점 멀어지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하나하나 매칭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자, 기억해보면 하준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럼 도서관이 한 3km 정도 떠있다 치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집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충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 상태로 어떤가? 그 상태로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모범생은 이제 뭐가 된가? 4가 된가? 4. 그러면 요 4번은 뭐가 된가? 4번은 요 기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승아는 집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문구점에 갔다. 이렇게 됐죠. 문구점에 갔다. 갔다고 끝나버렸지, 그치? 갔다고 끝났어.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구점에 간 거야. 다시 집에 돌아왔단 말이 없잖아. 그러면 집에서부터 출발했고 이렇게 쭉 해서 문구점까지 간 거야. 간 거에서 끝난 거죠. 이 자리가 이제 문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문구점에 간 승아는 어떤가? 요거는 이제 니은이네. 니은이죠. 2번이죠. 여기. 이렇게 매칭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면 재원이죠. 재원이는 박물관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 오다가 도중에 서점에 이렇게 들었어요. 모범생들이 많네, 여기 보면. PC방에 안 들리고 저 서점에 딱 들어서. 그 다음에 박물관 봐요, 박물관. 박물관은 어떻게면, 요렇게 여기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 집으로부터 굉장히 멀겠지, 그지? 쭉 이렇게 오다가 집으로 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까워졌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고르느라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겠지. 그럼 거리는 가까워진가, 가까워지지 않은가? 가까워져야 이게 똑같은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흐르다가 서점에서 또 다시 어떻게 돼? 일정한 속력으로 어떻게인가? 집에 돌아왔다. 일정한 속력. 슉 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은 어떻게? 1번은 여기, 디귿하고 이게 매칭이 되겠죠. 그럼 이 자리는 여기 디귿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 한번 읽어보면, 니을 같은 경우에는, 윤호는 집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 슈퍼에 가서 주스를 사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은 집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리고, 가게로 간 거죠, 이제 슈퍼마켓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스를 골라. 자, 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했어? 일정한 속력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어떤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리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가로 1번 있어요. 자, 이 가로 1번은 이제 원기둥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원기둥 모양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리터를 부었다고 치자. 그럼 1리터가 요만큼 쌓였다 그러면 다음 1리터를 부을 때 이 밑넓이가 지금 바뀌니 안 바뀌니? 부피라는 건 결국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건데 밑넓이가 바뀌지 않죠. 밑넓이. 부피라고 하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고? 그럼 밑넓이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높이도 어떻게 돼?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쌓일 때 이렇게 똑같아. 얘가 지금 1리터를 더 때려 부으면 그대로 어때? 같은 높이만큼 쌓이게 돼요. 같은 높이만큼. 그럼 일정하게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정하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 왜 꺾여져 있냐? 그러면 요 밑넓이가 지금 여기서 바뀌잖아요. 여기서 확 바뀌죠. 요 바닥 위로 딱 올라오면.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밑넓이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된 거고, 이거 이상부터는 어떻게인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밑넓이가 이게 넓죠? 넓으니까, 이게 만약에 2배만큼 넓다 그러면, 이거의 반 사이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차는 거야, 조금밖에. 그럼 여기까지 찼으면, 그 다음에 찼을 때는, 밑넓이가 여기서부터 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그러니까, 요 높이하고 똑같아. 요 높이하고 똑같은, 이렇게 일정하게 쌓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완만해지긴 하지만, 그 후반부는 어때요? 후반부는 역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1번하고 누구하고 매칭되는가? 1번하고 기억하고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논리가. 자, 2번이죠, 2번.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바닥은 넓은데 입구는 이렇게 좁아요. 그럼 이거 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리터를 붓는다 그러면 얇게 이렇게 차겠죠. 조금밖에 안 차. 왜냐면 밑넓이가 넓잖아. 밑넓이가. 그랬다가 어떻게 해? 밑넓이가 원래 있는 거, 이 연두색이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흰색보다 좁아지죠. 그러면 어떻게인가? 좀 더 많이 차는 거야, 높이가. 밑넓이가 지금 현재 낮아지잖아. 그러면 실제 붙는 부피는 어때요? 물에 붙는 부피는 똑같지, 그지? 물에 붙는 부피가 지금 똑같아,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해? 높이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 밑넓이가 어떻게 돼? 좁아지기 때문에, 원래 거보다.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차요. 그리고 밑너비가 또 어떻게? 연두색에 비해서는 파란색이 좀 더 좁겠죠, 그죠? 그럼 밑너비가 다시 또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원래 거보다 높이가 어떻게? 높아야겠지. 왜냐면 들어오는 양은 일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인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 높아지니까 처음에보다 어떻게? 처음에 이래서 요만큼 찼다 그러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많이 차야 되는 거야. 이거보다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차야 되는 거지.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휘어지면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매칭이 어떻게인가? 니은하고 2번하고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 읽고 직접 한번 제가 그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초가 이렇게 했어요. 초가. 자, 제가 초 붙였다가 잠시 뒤에 껐다 이렇게 됐죠. 그럼 초가 어떻게 돼?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 점점점 줄어들었을 거잖아, 그치? 그랬다가 이 껐죠. 그럼 여기서 멈추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초를 보면은 이제 꼭대기에요, 여기서. 꼭대기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점점점 어떻게인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일정 시간 동안 줄어든 거야. 요렇게. 자, 그렇게 됐다가, 요 상태로 이렇게 멈춰 있겠죠? 시간이 지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있다가 어떻게인가? 불을 붙인 거야. 그리고 초의 길이가 처음에 3분의 1이 된 거야, 3분의 1. 그럼 여기가 뭐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하면 요 정도 남았을 때 어떻게? 다시 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로 멈추게 되겠지, 그치? 그럼 처음에 여기가 지금 6칸이잖아, 6칸. 그럼 3분의 1이면 어떻게 했어요? 2칸이 되겠죠, 2칸. 2칸이니까 2칸 남을 때까지 어떻게? 쭉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 그럼 전체 높이가 어떻게인가? 3분의 1칸이 됐을 때까지 초가 이렇게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중간에 한번 멈춰야 돼. 멈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는 몇 번이 되는가? 4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의 상황을 보게 되면 X분 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지난 후에 문제 속력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뭐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쭉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부분 갈 때도 있고,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거 보면 속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가 걸린다. 신호 걸리면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지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얘기 되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면, 처음에는 속도가 쭉 증가하죠. 자, 그랬다 보면 뭐 국도나 고속도로 갔나 봐. 그래서 쭉 일정하게 뭐 60km를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다가 속도를 쭉 줄인 거죠, 이제. 신호등에 걸린 거야, 이게. 신호등 걸려서 쭉 줄인 거죠. 그럼 정지 상태로 어떻게? 2분 동안 있었던 거고, 다시 어떻게 해? 속도가 지금 증가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쭉 이렇게 달리다가, 속도가 어떻게? 40으로 계속 달렸죠. 그거 두 번째로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감소인 거고, 두 번째로 감소한 건 요거죠. 그럼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몇 분이 되는가? 12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는가? 12분이 되는 거야. 12분.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하게 유지된 시간은 모두 몇 분이냐,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하게라는 얘기, 이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수학에서는 일정하다고 얘기해. 일정하게. 그럼 60으로 어떻게인가? 2분에서 5분 사이가 된 거니까 3분이죠. 그럼 여기서 3분 동안 일정하게 갔던 거고. 그 다음에 11분에서 12분이 된 거죠. 그럼 여기 1분 동안 어떻게인가? 일정하게 간 거야.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몇 분이 되는가? 4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분 동안은 속도 변화 없이 일정하게 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 그래프의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분 후에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까지가 되는 거야. 학교까지.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 그럼 문제에서 2000m가 되겠죠. 그죠? 그럼 2000m야, 2000m. 그럼 결국에 여기 어떻게? 2000m까지 지금 가야 돼. 2000m까지. 그럼 이제 대충 한 2km 되는 거네, 그지? 그럼 봐봐요. 처음에 얘가 지금 가다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멈춰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가다가 뭐 하는 거지? 또 멈췄어. 또 가다가 뭐 하는 거지? 멈췄어. 한 2km 정도 되니까 신호등에 걸렸겠지. 횡단보도에 건너고 이렇게 하나 기다렸다 건너고 이렇게 된 거지 뭐. 여기가 뭐 직선길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자, 기억해 보면 하람이가 학교까지 가는데 어때? 20분 걸렸다니까 20분 만에 지금 어디 도착한가? 2000m 지금 도착한가?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은 맞는 얘기야. 자, 그럼 니은. 니은은 어떻게 하면 세 번째로 멈춰있기 시작한 데는 집에서 출발한 지 9분 후다 이렇게인가.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지금 멈춘 거죠. 두 번째 여기서 멈춘 거죠. 세 번째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럼 멈춰있기 시작한 거는 언제가 되는가? 13분이 됐을 때 1분 동안 멈춰있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니은은 뭐가 된가? 니은은 틀리게 된다는 거죠. 니은은 틀리게 된다. 자, 9분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어요. 자, 디귿은 어떻게 해요? 하람이가 학교까지 했는데 멈춰있는 시간은 모두 5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2분에서 지금 4분 사이가 된 거니까 첫 번째는 어때? 2분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분에서 10분이 된 거니까 여기가 1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또 다시 13분에서 14분이 된 거니까 또 다시 1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총 몇 분이 되는가? 4분이야, 4분. 그럼 디귿은 어떻게 돼?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가? 기억만 정답이 되겠어요. 네, 그래프 모양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뭐 놀이동산에서 관람차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잘 봐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이가 어떻게면 이렇게 일정 높이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서 탑승을 하죠. 탑승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 간다 그러면 쭉 어떻게 돼? 높이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왔을 때 어떻게인가? 이렇게 지금 꼭대기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림이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적당히 보세요, 적당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다시 어떻게 내려오게 되면서 어떻게인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죠. 그럼 요게 지금 두 바퀴 돌았어, 예를 들어서. 꼭대기를 두 바퀴씩인가. 그럼 요게 쭉 와서 꼭대기, 정점을 딱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바퀴째가 되는가? 여기가 한 바퀴째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위까지 왔죠. 그럼 여기가 또 몇 바퀴째가 되는가? 두 바퀴째가 된 거야. 그럼 관람차가 지금 몇 바퀴 움직인가? 두 바퀴예요, 두 바퀴.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왜 또 타고 그런 거야? 하여튼 두 바퀴를 탔어요, 두 바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최고 꼭대기에 찍었을 때 어때요? 최고 꼭대기. 이게 어차피 원이니까 꼭대기라고 해봐요, 어떻게? 여기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몇 미터가 되는가? 그게 지금 30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 1번의 답은 뭐가 되는가? 30미터.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가로 2번에 보면, 자, 탑승한 칸의 지면 높이부터 25가 됐을 때, 25. 25가 됐을 때, 이게 지금 30이라 그러면, 25가 됐을 때 어떻게? 25가 됐을 땐 두 군데죠. 두 군데. 올라가면서 25가 되고, 30 되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또 25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높이가 어떤가? 이 높이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적당히 봐, 적당히. 그래서 최초로 이제 25가 되는 거. 최초로 25가 되는 거는 2분에 왔을 때야, 2분에. 그 다음에 어떻게? 3분의 2 꼭지를 딱 찍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1분 걸렸지, 그지? 그럼 내려올 때도 1분 걸릴 거야. 그럼 4분 때 어떤가? 4분 때 또 다시 꼭지에 딱 찍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최초라 했잖아, 최초. 처음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으로는 몇 분이 된가? 2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 2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가 돼요, 세 번째. 자, 가로 3번에 보시면은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출발한 지점에서 어떻게? 다시 꼭대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6분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분째. 그래서 가로 3번 어떻게인가? 여기도 6분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출발점이 이렇게 있어요. 출발점에서 보면 반환점, 반환점은 다시 돌아오는 점이죠, 그죠? 그럼 반환점이 이제 요쯤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디냐? 1000m가 되는 거야, 1000m. 얘가 지금 1000m가 돼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이 어떻게 되면 이제 갈대죠, 갈대. 갈대는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요게 지금 천천히 갔죠, 9분 만에.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럼 이거 쭉 간 거야, 9분 만에.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갔어. 그리고 올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급동이 내려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왔어요, 이렇게 갖고. 여기서. 여기 3분 만에 여기, 3분 만에, 3분 6분이구나, 6분. 6분 만에 왔어. 그랬다가 다시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또 어떻게인가? 천천히 또 간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인가? 쌀과자가 먹고 싶었는지 또 이렇게 와야 돼. 빨리 온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9분, 6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갈 때는 어떻게 해? 9분 만에 갔지, 그지? 9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올 때 보면 반환점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급동이 말이었으니까 어떻게인가? 6분 만에 이렇게 해서. 6분 만에 이렇게 딱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왕복하는 거죠. 지금 2번 간 거야? 2번 간 거야. 슉 가서 어떻게인가? 15분 만에. 그래서 여기다 15를 갖다가 이렇게 더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어떻게인가? 18분 이렇게 되죠. 18분. 똥이 마려운 게 확실해. 네,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보면 대칭이야, 대칭. 대칭이라는 건 이제 무슨 대칭을 얘기하냐면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죠. 그래서 선대칭을 먼저 할 거고, 선대칭.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 할 거냐면 점대칭을 할 거야, 점대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선대칭은 뭐냐? 선대칭. 어차피 이 좌표 평면상의 좌표축이라는 건 X축하고 Y축이 있으니까 이 X축 대칭하고 그다음에 Y축 대칭이 선대칭이 돼 있어, 선대칭. 자, 근데 중심되는 게 누구냐면 X축 대칭은 당연히 어떻게 해? X축이 되시겠죠, 그죠? 그럼 얘로 대칭하는 거야, 대칭. 선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3,2라고 하는 얘가 있다 그러면 A를 갖다 X축 대칭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인가? 요 대칭축인 대칭축인 요 X축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몇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반대 방향 어때요? 반대 방향에 지금 얼만큼 와야 되는가? 반대 방향으로 요거랑 똑같이 반대 방향 양수의 반대 방향이 어때인가? 음수 이렇게 있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는 거 똑같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면 이 3인 요 지점은 어때인가? 요 X 값은 요건 변하지가 않는데
y만 어떻게 부호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위치에 지금 y에 된다. 그럼 요 점을 뭐냐면 b점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3, -2에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럼 요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 요게 컴마 왼쪽에 있는 건 x 좌표가 되는 거고 컴마 오른쪽에 있는 건 y 좌표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이게 만약에 x축 대칭이 된다 그러면 x는 변하지가 않는데 y만 어떻게 가? y의 부호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 b점을 대칭 이동해도 어떻게 가? 부호가 바뀌어서 3, 2 이렇게 쳐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대칭이 지금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y축이요, y축. y축은 지금 이렇게 세로가 되죠. 여기. 그럼 이때 영향을 미치면 좌우가 되는 거야, 좌우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되는가? 요거는 x값이 되겠죠. 그럼 3,2가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y로부터 지금 얼만큼 떨어지는가? y로부터 지금 현재 3만큼, 양의 방으로 지금 현재 3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반대편은 얼만큼 보내줘야가? 얼만큼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반대 방향. 양수의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반대 방향을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요 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요거를 뭐라고 할까? 요걸 C점이라고 할까? C점? 그럼 C점이라고 하면 요 점을 C점이라고 하면 C점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2가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돼. 이렇게. 그럼 요거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했어? 요게 지금 y는 똑같아. y는 똑같은데 x의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지금 반대가 돼 있죠. 요것도 일반화시키게 되면 자, 컴마 왼쪽에 있는 건 x좌표, 컴마 오른쪽에 있는 건 y좌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대칭으로 하시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가? y 값은 그대로가 된 거고 x 값이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딱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가 된 거,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원점은 뭐냐면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도형이라는 게 이제 선대칭도 있는 거지만 점대칭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점대칭의 기준이 뭐가 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면 요게 요 길이만큼 요 반대편을 이렇게 딱 보낸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원래.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근데 요렇게 하면 좀 개념이 좀 어려워. 여러분이 요 대각선을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중에 이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그러니까 x축 대칭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한 번 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 대칭을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각각 한 번씩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은 각각 한 번씩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에 올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3,2에 올 수밖에 없죠. x축 대칭하면서 어떻게 돼? y의 부호가 바뀌게 된 거고 y축 대칭하면서 어떻게인가? x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지금 얼마로 세팅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요게 요걸 d라고 하자. 자, d점이라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두 개 다 바뀌었지, 그지? 두 개 다 바뀐 거야. 자, 요것도 일반화시키게 되면 자, 컴마 왼쪽에 있는 걸 x 좌표라고 해서 컴마 오른쪽에 있는 걸 y 좌표라고 했어요. 자, 요걸 대칭시키게 되면 어떻게인가? x 값도 바뀌게 되는 거, y 값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x하고 y가 어떻게? 다 바뀌게 된다. 다 바뀌게 된다. 그럼 이게 둘 다 마이너스면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또 어떻게? 둘 다 플러스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만 또 되냐 그러면 요게 B점하고 C점도 뭐가 되는가? 이것도 원점 대칭이네요. 원점 대칭. 요거 쭉 조사를 해보면 요것도 어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같아요. 이게 결국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 대각선이 된 거, 대각선 요거 다 같을 수밖에 없죠.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같으니까.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잖아. 둘 다 바뀌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부호가 두 개가 다 바뀐다. 절대값은 영향을 주지 않죠. 이해되셨죠? 그죠? 선대칭에는 두 개가 있는데 x축 대칭, y축 대칭이 있고 점대칭은 어때요? 원점 대칭인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된다. 근데 요거는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을 각각 한 번씩 적용했다 보면 둘 다가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풀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개념 부분 앞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세요. 자, x축 대칭이 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그럼 x축 기준에서 어떤가? 요 점이 그대로 어때? 반대편에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게 3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인가? 3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위아래는 누구랑 관련성이 있어? y좌표랑 관련성이 있죠. y좌표.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가 되는 거야. x좌표는 그대로가 되는 거고 y좌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x, y라고 그러면 x는 그대로인데 y의 부호가 어떻게?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x값은 어떻게 해봐? 그대로라고. x값이 그대로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x좌표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건 a 플러스 2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x좌표가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요 값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요 값은 서로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죠. 여기 y좌표.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은 똑같으면서 부호가 정반대야. 부호가 정반대. 그럼 여기 숫자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b-4. 혹은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6에다가 b-4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숫자의 부호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된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좀 해보시면 된 건데 요거 살짝 이항하게 되면 어떤가? 요거 살짝 이항하게 되면 a 값은 그냥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반대편을 딱 이항한다고 보면 어떤가? b 값도 뭐가 된가? b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에다가 -2라고 놓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답이 어떻게 된가? 1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자,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개념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문제에서 첫 번째는 이제 Y축 대칭이 되어 있죠. 그때 Y축이 뭐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선대칭을 얘기해, 선대칭. 그 선대칭인데 기준이 뭐가 되면 Y축으로 선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Y가 있다고 치면 Y축 대칭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X만큼 지금 움직여요. 이게 3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반대편은 3만큼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양의 방향은 어떻게? 3만큼 움직인 거고, 요게 음의 방향은 3만큼 움직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일반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x, y가 지금 뭐가 되는가? x, y가 그대로 어떻게? 바뀌면서 y 값은 지금 밖에 안 바뀌어. y 값은 안 바뀌게 되는 거. y 값은 안 바뀌게 되는 거고, x 값만 어떻게? 절대 값은 그대로고, 부호가 반대편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y축 대칭한 게 어떤가? x 값은 부호가 어때요? 반대가 된다고. 부호가 반대. 그러면 이제 여긴 숫자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이시면 되는가? 6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6에다 붙이고 얘는 가만 놔두고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딱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어떻게? B 같은 거는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랑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건 그대로 -2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은 뭐라고 설명될 수 있냐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이렇게 하든지, 혹은 이렇게 Y축 대칭 먼저 하고 X축 대칭 먼저 하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한 번씩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부호가 지금 어떻게 하면, 똑같이 어떻게 이게 XY라 그러면 둘 다 바뀌어요, 둘 다. 그럼 -X, -Y.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실 거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부호를 둘 다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부호를 바꿔, 이 친구를. 부호를 바꾸면 C는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C는 -6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D는 어떻게 요거의 부호.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플러스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라고 보시면 되죠. 요게 D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은 요게 이제 -6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6에다가,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요건 이제 없어지게 된 거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건 단답형이니까 -12가 답이 되겠어요. 네. 자, 대칭을 우선 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점이 A가 된 건 A를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은 가로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세로축.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하고 Y, 원점 정도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2,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2는 대충 한 요쯤 잡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한 대략 2배 정도 되게, -4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요 점을 뭐라 하는가? 요 점을, A라고 한다는 거예요. A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X축 대칭한 게 B라고 돼 있죠. 그럼 X축 대칭한 거니까 이게 누구 기준이 되는가? 요 가로축이 기준이 되는가? 그럼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밑으로 어떻게? 4만큼 지금 떨어져 있죠. 4만큼. 그럼 위쪽으로 어떻게? 4만큼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반대편으로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Y좌표가 뭐가 된가? -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X좌표는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않죠. 요게 지금 얼마가 된가? 요게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럼 얘를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지, 혹은 어떻게 반대편.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각각 한 번씩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각각 한 번씩. 그럼 이미 여기 뭐 Y축 대칭 왔으니까, Y축 대칭은 X축 대칭 했으니까, Y축 대칭 한 번 더 한다고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된가? 2만큼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한 칸 더 하자. 그럼 반대편 어때? 반대편으로 지금 이만큼 이렇게 보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좌표가 어떤가? 자, 양수 2가 된 거야. 반대편 -2.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죠. 여기가 C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이 대략적으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실 수가 있죠.
자, 요게 보면 양쪽 끝에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이 되는 거니까 총 몇 칸 간다? 4칸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4칸, 밑으로 4칸이니까 총 몇 칸 같다고 보시면 돼요? 8칸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가로가 지금 4가 되시는 거고 세로가 지금 얼마가 되나?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약분 한번 해주시고 나면 답이 어떻게? 16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게 된 거고 요건 지금 단답형이니까 그냥 값이 어떻게인가? 1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겠어요. 자, 중요한 정보들만 제가 다 표시해놨어요. 중요한 정보들만. 자, 물론 이제 1.5라는 눈금은 없는데 1하고 2 사이에 딱 중간에 있으니까 1.5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민준이는 처음부터 이제 출발한 거고 중간에 였대요. 뭐 신호등을 뭐 걸렸다든지 아니면 매점을 갔다든지 하여튼 뭐 이게 바깥으로 샜다든지 하여튼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도희는 이제 15분 후, 그러니까 민준이 기준으로 15분에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30분이 됐을 때 만났다는 거죠. 3km쯤에서. 그럼 봐봐요. 요것도 이제 키워드만 이제 적어놨어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면 1번. 1번은 보면 민준이가 휴식을 5분 취했다. 휴식 취하면서 어떻게 해? 휴식 취하면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사이. 여기가 지금 5분이 되겠죠. 그럼 요 말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번에 보면 민준이가 출발한 지 15분 후 도희가 지금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민준이 기준은 여기 15분이 맞으니까 이 말도 맞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도희는 쉬지 않고 갔다 이렇게 됐죠. 쉬지 않고. 얘가 반듯하게 쉬지 않고 간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난 거는 민준이가 출발하고 30분이다. 그거. 민준이 기준으로는 30분이 맞죠. 도희 기준은 어떤가? 15분이죠. 그래서 민준이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30분. 이것도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 되시겠죠. 자, 5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이게 왜 틀린 정보가 된 거면 도희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민준이와 만났다는데 도희 기준으로 어떤가? 도희 기준으로는 15분이야, 15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0분, 요게 지금 틀렸어요.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주요 정보들만 제가 격자점에다 이게 옮겨져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1세 때가 되겠죠. 1세 때. 자, 물론 이제 여러분 표시하는 거에는 이제 0하고 2만 나와 있으니까 딱 중간. 1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격자점에 딱 위치했어요. 격자점에. 그럼 이제 요 초록색 A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1세 때 지금 70이었죠. 70. 70. 자, 그에 비해서 보면 테이 같은 경우는 요 격자점이 얘도 마찬가지. 딱 놓이게 되는데 요게 60이에요. 60. 그럼 1세 때는 얘가 지금 테이가 오히려 작았죠. 그죠? 그러니까 A니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기억은 안 되는가 요거는? A니가 좀 더 크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테이와 A니의 키가 같았을 땐 3번 있었다 이거죠. 그럼 만나는 점이 지금 몇 개인지를 세보면 되겠지. 요 만나는 점이 요 첫 번째 키가 같았어. 요거는 2세에서 3세 지날 때 처음으로 이제 같았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같았던 거고 여기서 또 같았죠. 그죠? 그럼 3번의 교점이 있으니까 어때요? 키가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니은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1세 때부터 12세까지죠. 그죠? 12세까지. 그럼 봐봐요. 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테이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만큼 자랐어? 여기 쭉 쫓아가면 160까지 자랐죠. 60까지. 160. 자, 그럼 1세 때는 지금 얼마였는가? 여기는 60이었죠, 60. 그럼 여기서 1세 때를 빼주시면 되겠네. 그럼 총 얼만큼 자란가? 100cm만큼 자란가. 100cm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니. 자, A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얼만큼 자랐어? 예인이 같죠? 예인이. 자, 예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0 이렇게죠. 여기 150. 여기는 150. 그 다음에 1세 때는 지금 얼마였어? 여기 70이었어, 70. 70. 70. 그럼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어때? 80cm 자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크고 싶으면 이제 태희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뭘 먹고 이렇게 애가 컸냐.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된다. 네.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해당되는 파트는 X변수와 Y변수의 관계를 잘 따져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되겠어요. 자,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면 못하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하신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조금 성실하게 임해주시면 되겠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부를 안 하면 잊어먹기가 쉬운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해당되는 말씀은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쳐보면서 이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전혀 안 하시면 해당되는 영역에도 당연히 점수 맞기 좀 어렵고 뒤에 있는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시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해당되는 파트는 누구나 쉽게 점령이 가능한 파트가 된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틈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봐주시면 돼. 꼭 뭐 하루에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파트가 이제 후반부 지금 파트가 된 거고, 바로 전 영상에서 보면은 좌표에 대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순서상 계산이나 좌표를 직접 찍어본다거나. 그래서 그래프는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혹은 많이 해석하면 할수록 느는 파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어요. 예, 다음 영상에서 정비례 관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어요.